나 옛날에 병원에 한번 하루 이머전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지나가면서 너 집에 가니? 나 집에 가. 페인킬러는 타이레놀 먹으면 되겠지? 그리고 지나가는 말을 그랬더니 걔가 그랬다? 그 의사가 나한테 빌 보냈어. 200불을 보냈더라고. 그 한마디에 200불. 안녕하세요. 지적 허세의 정석 미국 아재 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아재 공돌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번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엔 이 보험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또 고민이. 건강보험? 네. 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내고 있는데 별로 그 혜택을 못 받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요새는 정말 나도 그걸 느껴. 온 가족이 느끼고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같은 경우에도 코페이라는 게 있었어. 병원에서 의사나 그런 병원에서 얼마를 나한테 내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뭐 15불, 20불, 뭐 25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냥 나는 그거만 내면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크게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때 보험회사에서 80%는 우리가 내주고 네가 20%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플랜이 없어졌어 우리 회사도. 그래갖고 이제는 무조건 액수를 정해놓고 의사나 병원에서 얼마를 차지하든 처음에 500불까지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내야 돼. 무조건. 인당인 거죠, 개인당.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만약에 내 보험을 쓰면 1,500불인가 2,000불까지를 우리가 그냥 내야 돼. 병원을 안 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가면은 워낙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병원을 또 자주 안 가서 그 500불을 넘게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일단 가면 병원비리 막 200 얼마, 300 얼마 날라오니까 아씨 이거 뭐 무서워서 어디 병원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디덕터블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80%는 걔네가 내고 우리가 내니까 저 뭐 부담이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막 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좀 그렇네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코페이를 내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아직까지 큰 병이 없어서 자질구레한 일이 있어서 병원 갈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코페이 뭐 20불, 30불 이렇게 내면은 크게 부담이 없어서 가긴 가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아무나 가잖아. 물론 병원에 가면 그때는 큰 병원에 가서 뭐 그러면 저희 디덕더블을 하면 그렇지만 그냥 의사들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의사 보는 거조차도 가면 수백 불씩 날라오니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그렇네요. 근데 하여튼 미국의 보험료가 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미국의 이 건강보험이 엄청 비싸고 혜택 엉망이고 막 이런 거는. 근데 미국에 한 7조 원 정도를 쓴대. 미국에서 헬스 인슈런스에다가. 만약에 미국의 인구로 그걸 나누면 한 명이 2천만 원 이상을 병원비를 쓰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면 1인당 2천만 원씩을.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병원비가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조그만 병이 커지면은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지. 뭐 CT나 MRI 이런 거 가면 막 만불 단위로 떨어지니까. 근데 나 특히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 얼마 안 된 새로운 기구를 쓰면 그 값이 말도 못해. 약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무슨 암을 치료하는 약이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효과가 좋아. 그러면 그런 거는 한 방에 몇만 불씩도 하고 어떤 약은 몇십만 불도 해. 한 번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좀 돈을 들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년에도 몇십만 불씩 쓰는 사람이 있고. 미국이 의료비가 비싼 헬스케어 코스트가 되게 비싼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값이 비싸 미국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약을 사러 캐나다로 가기도 해. 똑같은 약인데 미국에서 만든 똑같은 약인데 미국에서 파는 값이 캐나다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높아.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캐나다를 가서 캐나다에서 그 약을 사갖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메일 오더, 우편물로 주문을 하고 그래갖고 언젠가부터 그게 불법이 됐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여기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싼 값에 같은 약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미국이 약값이 딴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싼 것도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야. 왜 미국에서 약값이 비싼 거예요? 첫째로는 약이 독점이야 거의. 패턴을 해서 한국에서 말하면 그 미국에서 제네릭 드러그라 그러는데 원래 브랜드 약이 있고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그거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새 약을 만들면 새 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테니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은 걔네밖에 그 약을 못 팔게 해.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때 완전 뽕을 뽑네요. 뽕을 뽑으려고 약값을 말도 못하게 높여서 받는 거지. 제 아는 사람은 보니까 신약이 나오고 나면은 그 금액이 엄청 높아지는데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상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약을 시도하면서 그래도 기존의 약값을 조금 낮추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난 처음 들어. 그건 약간 자기의 생명을 그거는 좀 담보로 하는 특이한 거죠. 경우인 거지. 네, 그죠. 근데 보통은 이미 그냥 시약청에서 허락을 받고 모두에게 팔 수 있는 약 같은 경우는 그 특허 때문에도 비싸지고
특허를 그러니까 딴 회사가 그 약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네. 값을 나밖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높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특허가 끝날 때가 되면 뭔가 조금 바꿔. 그래갖고 특허를 다시 연장을 해. 경쟁을 계속 안 하려고. 아, 그래갖고 옛날에 그 에스마 약이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왜 에스마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뭐 예. 들여 마셔야 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회사가 그거를 독점으로 팔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특허를 연기하기 위해서 에스마를 빨아들이는 그거를 조금 디자인을 바꾼 거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래갖고 특허를 연장을 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큰 뉴스가 된 적에서 아니 약이 바뀐 게 아니고 그 플라스틱 피스 컨테이너가, 입에 용기가 대는 바뀌었는데. 플라스틱 피스 그게 바뀌었다고 특허를 또 연장을 하냐. 그래가지고 경쟁 회사들이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때 여론이 너무 악영향을 미치니까 걔네들이 특허는 여전히 했던 것 같은데 값을 낮췄지.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또 신경 안 쓰면 슬금슬금 또 올리겠지 나중에.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짓이 똑같지.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약값에 대한 캡이 없어 정부에서. 아, 그럼 무한정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새로 나온 약들은 한 번 그 약을 받는데 뭐 암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약은 수십만 불씩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완전 그런 게 정부에서 야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이거 이상은 안 돼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막상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걸 내서라도 일단 먹어야 사고 싶으니까 되니까. 하겠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돈이 있으면. 근데 새로 그런 약들 나온 약들 중에 보험이 안 되는 약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캡을 위에다가 리밋을 두지 못하니까 약회사에서 그런 거야. 그러고서는 그거 리밋 둘라 그러면 갑자기 저 얘기를 하지. 여기가 공산국가냐. 그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여기다 리밋을 두면 우리는 돈을 못 버니까 새로운 약을 안 만들 거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하지. 또 약을 비싼 이유는 맨날 싸우는 게 약회사는 보험회사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 보험회사는 무슨 소리냐. 네 탓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약회사, 병원 셋이서 맨날 좀 어떻게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 고스톱 치면 돈 딴 사람은 없고 다 돈 잃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 하잖아. 네. 얘네도 거의 비슷해. 전부 다 돈을 못 벌고 있대. 음.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분명히 벌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엔 다 각자 다 벌고 있을 지들 거예요. 내가 볼 땐 다 벌고 있겠지. 근데 그냥 다 죽는 신용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첫째로는 약값이 비싸다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비하고 의사가 엄청 비싸.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의사한테 가면 기본 몇백 불씩 나온다 그러잖아. 네. 근데 얘네들이 리서치해 본 결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거에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차지하는 돈이 너무 훨씬 많대.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서. 아니 그 저희가 뭐 컨트랙트를 고용하든 뭐 플러머가 오든 이렇게 테크니션을 불러도 출장비가 300불 그냥 뭐 간단한 거 하는데 여기 왔다 이거만 해도 300불 내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면 의사들도 내가 널 한번 봤다 이걸로 찰지를 엄청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병원에 한번 하루 이머전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머전시 끝나고 이제 다 끝나서 집에 가라 그래서 나오는데 나를 잠깐 봤던 의사가 있어. 네. 근데 그 의사가 지나가면서 너 집에 가니? 나 집에 가. 그래가지고 내가 페인킬러는 타이레놀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그랬더니 걔가 그랬다? 그거 끝이었어. 그 의사가 나한테 빌 보냈어. 그걸 컨설테이션 한 거라고 200불을 보냈더라고. 그 한마디에 200불. 그거 상담해 준 거라고. 길 지나가면서 나는 걸어 나가고 지는 걸어 들어오면서 얘기 한마디 했는데 야, 굉장히 꼼꼼한 의사네요. 아주 꼼꼼한 의사지. 근데 병원도 돈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병원도 독점이라고. 병원도 독점이다. 그게 무슨 의미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지역만 내가 사는 지역만 해도 병원이 여러 개가 있었어. 무슨 뭐 제퍼슨도 있었고 유펜, 뭐 에빙턴,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많은 병원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점점 언젠가부터 한 회사가 다른 병원들을 계속 야금야금 먹기 시작해. 합병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병원이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지금 여기도 병원 보면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니까 병원은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병원의 주인이 아, 하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 병원을 다 관리하는 주인이 몇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 동네는 거의 다 내 병원밖에 없어. 여기서 물론 딴 병원을 갈 수 있지만 딴 병원을 가려면 한참을 가야 돼 차를 타고. 여기서 30분 안에 운전하거나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병원은 내 병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값을 올릴 수 있는 거야. 손님들이 환자들이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병원이 그렇게 커지면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가 없대. 그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차피 들어와봤자 먹히겠죠. 손해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지역을 장악한 병원이 점점 더 커지면서 독점이 점점 심해지니까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 오바마 케어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원에서 돈을 차지할 때 어떤 노력을 한 거를 가지고 돈을 차지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돈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니네가 돈을 많이 빌링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안 좋고 그냥 노력만 한 걸로는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할 수 없다. 결과가 안 좋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결국에 그게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결정적으로 뭐냐면 네가 병이 낫든 네가 무슨 만약에 암이 걸렸어. 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 네.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 옛날에 한번 오바마께서 얘기했던 건 뭘로 노력을 했던 이 사람이 암이 나아졌다든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라.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든 말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물론 나쁜 마음으로 죽어라 이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내가 여러 가지를 노력해보면 노력할수록 돈을 계속 받는 건 거야. 그러니까 야, 요것도 한번 해보자. 심지어는 그게 가능성이 1%가 안 돼도 한번 해볼래?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1%가 안 돼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은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도 막 해보고서는 그거를 차지를 막 몇만 불씩 보험회사에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노력만 했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계속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누가 이렇게 감독할 그것도 없고 굉장히 모호한 그래서 부분인데. 그걸 감독하고 싶어 했어. 오바마 케어를 할 때. 그랬는데 그거를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안 좋지. 그래서 여론을 조성을 했지. 걔네를 데스 패널, 죽음의 패널이라고, 감독관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걸 못 도와준다. 이게 법화가 되면, 법이 되면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조금의 찬스가 있더라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해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 맞는 말이야.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해보고 싶겠지. 아니 근데 확률이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니, 나라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하고 싶고 환자 입장에서는 죽기 싫으니까 아무리 확률이 적어도 하고 싶겠지.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오바마 케어 상황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를 보지 않고 효과가 없어도 정말 이를테면 무당구슬 한번 해보자. 이러면 날 수도 있대.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 살고 싶으니까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나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여기다가 돈을 몇만 불씩 써야 돼?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 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렇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노력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을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몰라 뭐 시청자분들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야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서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리서치 해본 결과로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혹시 그거에 말이 안 된다 그래도 병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고쳐줄 게 있으면 뭐 코멘트를 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시든지 그래갖고 또 새로운 거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